안녕하세요, 달 감독입니다. 자, 오늘도 출장 가서 책 소개하는 시간, 출책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야, 제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네, 촌인데. 공기가 좋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21세기에서 갑자기 50대로 훅 떨어지면서 그치. 근데 공연하러 나오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그거 나갈 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본 따다닥 치다가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외우고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야, 이거 거의 도시락만 싸가면 수학여행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오신 책은 어떤 책이십니까? 오늘 갖고 나온 책은 바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접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얇고 되게 뭐 안에 그림도 많고 되게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 인생 책이 된 건데 왜냐면 저는 이제 생전 책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생전. 제가 근데 처음으로 읽었었던 책이 이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저한테는 코미디로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난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아예. 근데 공부가 가장 쉬워.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러면 좀 또 너무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우리 병선 씨 팬도 있으시고 약간 접점이 있는데 그 당시는 공부를 안 했다. 그게 이제 아마 고2 때일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책을 완독했다고 하죠. 그러고선 책 안 읽다가 이제 뭐 공부만 안 하다 이제 고3 때 저는 공부를 늦기 시작했죠. 그때는 책 안 읽다가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혼난 거죠. 다 떨어졌어요, 대학교. 난 내 인생에 재수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학도 생각 안 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씨 나 대학 다 떨어지니까 군대 갈래? 하니까 엄마가 가? 이렇게 너무 쿨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뭐라 하죠? 그 반감심이 생긴다거나?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그래도 아 아들아 이래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맞나? 이제 다른 애들은 막 대학 다니면서 그 당시에 싸이월드 거기다가 막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뭐 MT니 OT니 이런 것도 못 가보고 독서실 혼자 처박혀가지고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은 동병상련의 사람들 찾기 위해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형님들도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니까 위안이 됐구나. 응. 하다가 이제 거기 또 1층 보니까 이게 책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막 다 못 읽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얇게 읽대. 싹 꺼냈는데 야 이게 너무 딱 제 상황과 맞았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류의 책이에요. 동화를 이용한 교훈주기 책. 약간 자기적인 부분이 있는. 네, 옛날에 마시멜로 이야기 막 이런 거 그런 류의 책이 되게 붐을 일으켰었는데 저는 막 그런 걸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아마 제 인생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요걸 딱 읽는데 그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치즈를 옮기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계속 잃어버린 치즈에 집착을 하느냐? 너는 대학교 떨어졌는데 이제 재수해야 될 입장인데 왜 억울해 하느냐? 이거 읽으면서 그냥 내 얘기인 거야 그냥. 얘 때문에 좀 인정을 했어요. 맞아. 나는 지금 재수생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당장 운동화끈을 질끈 묶고선 다른 치즈를 찾아서 떠나야 된다. 현실을 딱 이제 이 책을 보고 제대로 인지를 하셨네요. 그냥 인정해야 된다. 뭐하러 투덜거리냐? 여기 딱 그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총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인간 2명, 쥐 2명인데 쥐 2마리인데 쥐는 그러니까 이게 미로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치즈가 없어지면 딴 데로 가고 계속 그래요. 쥐들은 그냥 계속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인간은 계속 찾다가 여기 조그만 치즈 있으면은 더 큰 치즈 찾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가서 큰 치즈를 찾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만 평생 살 수 있다. 그럼 하나하나 먹다 보면은 이제 사라져 있어. 그럼 그때 이제 막 억울해하고 내가 이걸 왜 천천히 안 먹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제가 이제 투영이 되더라고요. 후회를 왜 하냐 이게 조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두 인간도 조금 달라요. 얘는 야 여기 이제 막 펑펑 거리면서 살자 하다가 치즈 떨어지면 좌절. 근데 얘는 그런 교훈을 얻어서 먹으면서도 계속 이 탐방 먹으면서도 정찰 나갔다가 먹으면서도 여기 베이스 캠프를 하고 한번 나갔다가 보고. 이 책 이후에 대학 진학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 이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고3 시절, 재수했던 시절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뭔가 후회하고 안주하고 그냥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또 깨닫고 뭔가 해야겠다 이런 계기들이 좀 에피소드들이 또 이후에 있나요? 제가 지금 지금 슬럼프? 어떻게 보면 재수도 슬럼프였고 저는 그런 주기가 3, 4년마다 항상 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재수 이후에 첫 번째로 왔었던 슬럼프가 아마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ROTC를 지원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제 성격은 어땠냐면 계획을 딱딱 짜고 실천하고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되게 추구했어요. 계단 같은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내 계산에는 이제 임용 보기 전에 ROTC 임관해서 3, 4년 다니고 임용 합격하고 ROTC 간 다음에 와서 선생님 이런 루트를 짜놨는데 ROTC가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계획에서 바로 틀어져 버렸네.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ROTC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이다 싶을 정도인 거예요. 웬만하면 다 붙는데. 아니 경쟁률이 없어. 그냥 넣으면 붙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긴장감 없는데 갑자기 탈락, 그냥 불합격입니다. 뜨니까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당황스럽다고요. 그때 이제 얘를 또 샀죠. 이미 앞섰을 거예요. 맞다. 처음에 도서관에서 봤다 그랬지? 네. 그래서 얘를 샀는데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예전에 그 시절에 네. 느낌이. 내가 그때 이걸 왜 이렇게 감동했지?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 인생에 변화가 왔고 내 친구들은 이제 RT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얘를 선물을 줘요 이제. 근데 뭐 그냥 중고 서점 같은 데서 그냥 사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후로는 선물을 중고로. 선물을 중고로.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얘는 그런 식으로 됐죠. 그 꼬미고 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를 저기 이제 남미로 이제 대체 복무를 그렇죠.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스페인 여행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나요. 나는 여행 다닐 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예. 근데 지금은 과거에 본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탁탁탁 맞춰서 진행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하지 않고 한번 하는 대로 해보자라고 바뀌었어요. 그게 페루죠. 재수를 해서 인생 처음으로 계획을 짜서 어떤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삶 재밌다. 근데 RT에서 그게 꺾였잖아요. 한번 군복무를 뭐 한 2년 6개월 하는데 해외에서 내 전공을 살려서 애들 체육 가르치면서 한다? 그러면서 그걸 또 썼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한 2번 만에 붙었나? 그러면 한 번에 붙으면 개그맨 공채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야, 이것도 이따 할 얘기가 있는데 오케이. 어쨌든 떨어지고 또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틀어놓게 된 계기인데 지금 제 안에는 이 2명이 아마 병선이가 좀 싸우면서 좀 카오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가서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그냥 계획하지 않는 삶의 행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야, 너는 먹고 살려면 뭐 돈 잘 벌어야 돼, 뭐 선생님 해야 돼, 회사 취직해야 돼, 뭐 대학 가야 돼. 거기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그거 하면 뭐 한 8,000원 정도 받아요. 하루에. 6,000원을 맥주를 사 먹어버려. 그날 즐기는구나. 그냥. 그리고선 걔 집에 가면은 바닥이 그냥 흙이야, 흙. 근데 하고 웃으면서 떠들면서 살아. TV는 삼성이야, 엄청 큰 거. 왜 그래? 흙이고 지붕이 없고 뭐 후라이팬이 막 벌레 묻어있고 막 TV는 삼성. 왜? 지가 좋아하니까. 즐겨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로 좋은 레게통 틀고 우린 여기서 춤춰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와 이게 뭐지? 전혀 상상도 못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 전에 병선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왜 RT, 임용, 선생님, 결혼, 자식 나는 나름 그래도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2명의 그 자아가 싸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그게 싸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계획을 막 이렇게 짜려고 할 때도 있다가 모두가 그러지 않나요? 고민하고 막 하다가 에이 그냥 질러봐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좀 크게 지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개그맨 시험 본다든가 갑자기 저 딴 나라 가서 살아버린다든가. 그 이후에 이제 페루에서 갔다 와서 그런 시기가 옵니까? 현실을 잠깐 인정하지 못했다가 페루 갈 때 계속 자신감. 자신감인데 이제 삶을 보는 태도가 잠깐만 뭐 이렇게 막 살아도 되겠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난 막 살아도 성공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그 모드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려니 뭘 할까? 일단 선생님은 안 되겠는 거야. 왜 선생님이 안 페루에서 2년 반을 애들을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니구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직업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저는 선생님이 하는 사람들 저는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어떤 좀 너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인격을 다뤄야 하는 어떤 그 성스러운 어떤 행위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어떠한 직업을 하자 이걸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 말하는 직업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경험상 개그맨 시험 한번 보자 덜컥 된 거지. 야,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공채 하나 붙으려고 몇 년을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예능 쪽으로는 KBS 공채가 당시에는 탑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붙은 거고 크게 볼 때는 오히려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아, 왜냐면은 진짜 결과론인데 뭐 개콘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힘든 탓을 잠깐만 나는 대학도 떨어졌다 붙었고 군대도 막 떨어졌다 붙었는데 이것도 떨어졌다 붙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붙어버리니까 시행착오를 그 안에서 겪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는 프로들이 와서 이미 시행착오 겪은 사람들이 와서 연습생활도 많이 하고 혹은 그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한 번에 덜컥 돼버리니까 물론 여기가 힘든 거라는 건 알았죠. 오히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었던 거지.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연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연기 난 생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 혼자 뒤처지고 그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자신감이 가장 높아야 하는 직업인데 그때 가장 많이 낮아졌죠. 등락이 완전 진짜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기가 살만한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또 아이러니하게 팍 떨어지면서 언제 그러면 다시 이걸 자신감을 조금씩 또 찾아 올라가기 시작할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도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학로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개그맨 지망생 했다 개그맨 해야 되는데 저는 개그맨 한 다음에 지망생이 다시 된 거죠. 아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거의 어차피 우리는 방송 없으면 백수니까 대학로 가가지고 주말에만 가가지고 막 바람 잡는 거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개그는. 그러면서 좀 내면에서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방송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안 되죠 그게. 이 자신감이랑 이 또 어떤 연기력 이런 걸 뭐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계속 버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4년 버텼나? 버티다가 이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은 느는데 이제는 저는 머리가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나 이 캐릭터로는 멀리 못 간다. 어떤 그러한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잘 돼야 저 사람이다. 난 캐릭터가 너무 평범하다. 요거는 연기력 이런 거 문제가 아니다. 뭐 또박또박 발음 잘하는 거, 딕션 이거 문제가 아니다. 캐릭터 싸움이다. 캐릭터가 없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이제 그 매개체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나 작가가 왜 나 대학로 가서 내가 바로 해서 여기 관중들한테 검증을 받은 걸 갖고 왔는데 왜 까는 거지?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고. 관중한테 분명 검증을 받고 왔어요. 알아요. 이거 개그맨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불만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내 능력 부족, 연기력 부족을 생각했지만 저도 계속 대학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근데 이제 그게 불만으로 표출이 된 거죠. 우연히 페루에서 행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했죠. 그거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하던 그 바람 잡던 거. 근데 그걸 이제 스페인어로만 번역해서 했는데 빵빵 터진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캐릭터구나.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셔가지고 스페인에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도전하시고 그러다가 계속 원래는 하셨어야 되는데 이 전 세계적인 돌림병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쭉 계시게 된 현 시점까지 왔잖아요. 자기가 만약 여기 있는 4개의 캐릭터 중에 대입을 한다면 어느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업 유튜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를 여행 유튜버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